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2016년도 끝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알바하고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알바합니다. 예! 돈 벌어야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Q&A는 크리스마스 풍으로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엄청난데 61번째 질문은 지진이 무섭지 않은지. 무섭습니다. 저는 지진이 정말 싫어요. 사실 아직도 저는 누우면 지진인가? 하는 지진 멀미를 아직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것 같은 거죠. 흔들리는 게 아닌데 사실. 그만큼 트라우마가 조금 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지진 나면 뭔가 일본이 더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지진 무섭죠. 무섭습니다.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또 큰 지진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괜찮아요. 큰 지진 겪어도 살아있어요. 다음 62번 질문은 알바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지 였는데 제가 받은 질문들을 보면은 정말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요. 한국 생활이라고 해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생활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듯이 일본 유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지 않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대답은 세모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취업비자로 온 게 아니라 유학비자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을 뿐더러 학교 수업도 가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알바만 하고 살 순 없기 때문에 알바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집세 빼고 뭐 전기세, 가스비, 핸드폰비 이런 거 다 빼고 정말 자기가 생활하는 비용 먹고 놀고 이런 것만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집세 뭐 등등등등. 그러면 저는 유학비자로 왔을 땐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한 달 생활비가 기본 모든 비용을 다 합쳤을 때 100이 그냥 훌쩍 넘어갈 텐데 그거를 벌려면 한 달 동안 알바만 하고 살아야 되고 유학을 온 이유가 없어지겠죠? 비용 면에 관련해서는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 대답은 세모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63번 질문. 애니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인데요. 일본인들이 모두가 애니메이션 팬이고 모두가 오타쿠인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인보다는 애니에 대한 거부감은 확실히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굿즈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여러 곳들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애니메이션 시장이 활발한 나라인데 일본인들도 심하게 애니메이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64번 질문. 저희 학교 학생들이 모이면 일본어, 영어 뭐로 대화하는지. 전부 씁니다. 한국어도 섞어 쓰고 중국어도 섞어 쓰고 일본어, 영어도 섞어 쓰고 일본어로 말하다가 안 통하면 영어로도 하다가 영어로도 하다가 안 통하면 다른 언어로도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언어에 따라 다르죠. 그래도 대체적으로 크게 일본어, 영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다음 65번 질문. 춘천 올 때마다 어딜 자주 가는지. 춘천하면 갈 데가 두 개밖에 없어요. 춘천에서 대학생들이 갈 데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강대후문이라는 곳을 자주 갑니다, 저는. 66번. APU를 가게 된 가장 큰 계기. 언어 교육. 이 언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지만 일본어를 할 수 있었던 저로선 일본어도 공부를 하면서 일본에서 살면서 영어까지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메리트가 컸던 것 같아요. 67번 질문. 일본인들이 실제로 좀 느긋하고 여유롭게 생활을 하는지. 네,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줄 서 있는데 느릿느릿이라기보다는 되게 정확하고 그러게 하려고 하는데 가끔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편이라 많이 유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에서 살면서 조금 차분해진다든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구두를 샀는데 꺼내서 이렇게 신발을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열고 구두를 하나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어서 비늘 이렇게 벗긴 다음에 이러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게 한 5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저는 보고 있는데 뭐라 하진 않았는데 한국에 비해서 좀 느긋하고 여유로운 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되게 빠른 스피드한 점이랑 일본의 여유로운 점을 이렇게 잘 섞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알바를 할 때 제가 일이 빠르니까 일 굉장히 빨리 한다는 칭찬을 받긴 했는데 그만큼 실수도 나오기 마련이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68번 질문.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경로 그리고 주의할 점인데요. 그냥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말 걸고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고 그냥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너도 그거 좋아해? 이런 거. 친구 사귀는 건 사실 그렇게 국적에 관계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고 싶어 하듯이 반대로 일본 친구들도 저희 같은 외국인 친구들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너무 벽을 만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친구 만들듯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그냥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말만 안 하시면은 당황할 일도 없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면 일본인들을 대할 때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을 대할 때 표정이나 눈빛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별로 그게 싫은데 뭔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싫고 뭔가 싫은 티를 내고 싶은데 그게 말로는 잘 안 나오고 표정을 잘 보시면은 좀 그게 나타나는데 이게 처음에는 캐치하기가 어려운데 점점 보여요. 그 표정이 조금 곤란해하는 표정? 그 표정이 나왔을 때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멈춘다든지 어떤 친구를 사귈 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얼굴, 표정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69번은 야자를 빼고 일본어 학원에 다녔는지인데요. 저는 일본어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학원을 안 다녔고 유학 학원도 안 다녔고 야자는 다 했어요. 신나게. 지금 좀 아쉬운 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저는 완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랑 다들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입시도 굉장히 빨리 끝났고 3학년 때는 초반에만 야자를 했었는데 고3 야자는 되게 살벌하겠지만 친구들이랑 더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70번째 질문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영어가 많이 쓰이고 중요한지인데 영어가 많이 안 쓰이죠. 일본에서는 영어가 사실 진짜 일본에서는 거의 안 쓰여요. 다 일본어. 한국에서 영어가 많이 쓰이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호텔이나 관광지 같은 데를 가면은 대부분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면 당연히 영어보다는 일본어가 더 중요하겠죠? 다음 71번 질문은 1년 더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취직이 잘 될지인데 당연히 이 질문은 제가 대답해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겠죠? 자기가 1년을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고 1년을 대학을 실제로 다니면서 보낸 1년과 비교했을 때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 좋은 대학이라는 기준이 제가 APU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우 APU 이러면서 실증도 짜증도 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제가 선택한 대학이고 누군가가 이 대학교 좋다 가라 이렇게 해서 간 학교도 아니었고 이 학교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굉장히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년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더 좋은 대학교 아주 높은 대학교들을 갔을 때 내가 지금보다 더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더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땐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요. 한국 대학을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갔어요. 좋은 곳을. 근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생활도 아니었고 그러면은 그냥 수업 듣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학교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가장 슬픈 게 저건 것 같아요. 내가 이 학교를 왜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정말 어떠한 이유든 좋아요. 이 학교 친구들이 좋든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들던 언어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좋던 학교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는 점이 좋든 학교를 다닐 때 너무 자기가 불행하고 내가 이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으면 기껏 지금까지 계속 입시를 위해 달려왔는데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면 취업이 수월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는 학교 선배들이 취업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도 누구는 이쪽으로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를 가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 1년이란 시간을 자기 혼자만 보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라든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72번 질문은 집을 구할 때 일반 부동산을 이용을 했는지 유학원에서 소개시켜주는 부동산을 이용했는지인데 저는 일단 유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일반 부동산 갔어요. 저는 부동산 한 3-4곳 가서 집 다 보고 자료도 이만큼 받아오고 근데 한 가지 유학생들한테 집을 안 빌려주는 곳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 살던 유학생들이 난리를 치고 간 거예요. 집을 엄청 망가뜨리고 갔다든지. 제가 이용한 곳은別府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모 부동산. 73번 질문. 일본에서 가장 먹기 힘들었던 음식. 일단 저는 스시를 못 먹어요. 사시미를 못 먹는데 친구들이 너 왜 일본 갔니? 라고 할 정도로 못 먹는데 스시랑 나토는 저 진짜 못 먹겠어요.
두 개? 그거 두 개? 다음 74번. 한 달 동안 알바해서 생활비랑 학비 충당할 수 있을지. 비슷한 질문인데, 아까 거랑 비슷한 질문인데, 학비 정말 천차만별이겠죠. 학비가 자기가 얼마인지, 생활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근데 학비까지 들어가면, 생활비 자체로도 힘든데 학비까지 들어가면 거의 뭐 학비가 적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유학은 환율도 신경 써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냥 한 달을 알바 학교 그러다 보면 결국엔 돈이 일단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알바에 치중하게 되는 이상한 유학 생활이 돼버리거든요. 다음 75번. 일본인 하면 조용조용한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어떤지. 한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용조용해요. 말할 때도 크게 말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조용조용한가? 차분해요. 그래도 엄청난 아줌마들도 있고 엄청 이상한, 그래도 당연히 이상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엄청 우렁찬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런 거죠 뭐. 다음 76번. 자취하는데 무섭지 않은지. 자취는 무섭진 않아요. 저는 지진이랑 쓰나미가 무서울 뿐이지. 그리고 밤에 완전 어두운데 저 혼자 걸어올 땐 좀 무서운데, 그래서 집 구할 때도 그렇게 어두운 거리가 길지 않고 번화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것 같아요. 다음 77번. 일본 남자들은 어떤가요? 정말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정말 다정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냥 주변에 일본 남자를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남자들이 모두가 드라마처럼 그렇지 않듯이 일본 남자들이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 78번. 유학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고 어떤 점이 즐겁고 행복한지. 힘든 건 외롭고 아플 때, 그리고 혼자 모든 걸 헤쳐나가야 할 때. 즐겁고 행복한 건 그냥 저는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생활 자체가 이렇게 혼자 살고 비행기 타고 한국도 갔다 오고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생활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언어가 늘어가는 걸 볼 때 너무 즐겁고. 다음 79번. 한국 무슨 대학교에 어떤 과에서 어떻게 유학을 간 거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편입이 아니고 그냥 일본 대학교에 입학한 거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유학 온 건 아니랍니다. 다음 80번째. 일본 고등학교를 가보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본 고등학교를 가서 꼭 현지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랑 그런 거는 다 한국에서 다녔어서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뭐. 다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어디서 보냈느냐의 차이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4번째 Q&A도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저도 일본에 대한 거 다 모르고 유학 생활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본 대학교를 아는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 일본에 관심이 있고 유학을 가시고 싶고 그런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직접 스스로 찾아보시고 제 얘기는 참고용으로 들어주시고, 그래도 항상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마지막 Q&A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